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아름다움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움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겠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내면의 아픔으로 고민 중이시다면 아래에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은 피부 고민을 들어보는 뷰티 상담과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뷰티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 상담을 맡아주실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의 뷰티 상담을 맡은 오정미입니다. 네, 뷰티랑 관련된 문제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라면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름다워지고 싶은 남녀들의 뷰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공이 좀 안 좋아서 모공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얼굴 모공 때문에 전화를 주셨다고요? 네, 모공이 굉장히 좀 점점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굴이 되게 어두워가지고 화장을 해서 좀 화사하게 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어두워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전화 주신 분께서요. 지금 얼굴 모공과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 먼저 네. 전화 주신 분께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세안은 혹시 깨끗하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화장하고 나서 폼 클렌징으로 깨끗이 잘 씻고요. 근데 너무 피곤하거나 술 먹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뭐 그냥 잘 때도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하루도 빼지 않고 깨끗이 씻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세안하시고 마지막 헹구실 때 차가운 물로 꼭 헹궈 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세수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탄력이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럴 때 생각 가끔 나면은 차가운 물에 헹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챙겨서 하는 편은 아니고 또 생각이 나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헹굴 때도 있고 그냥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아서 그러면 또 피로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각질 제거는 가끔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세안을 워낙에 꼼꼼하게 잘 하니까 좀 건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면 더 건조해질까봐 각질 제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세안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각질 제거는 특별히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평소에 물은 어떻게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제가 잘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자꾸 먹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대신 커피나 녹차 같은 거 그런 거는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을 오히려 하기 때문에 녹차나 커피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수분 섭취는 별로 많이 도움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이세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에 불규칙적이다 보니까요. 잠을 언제 자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꼬박꼬박 자지를 못해요. 일하다가 밤샐 때도 있고 피곤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잘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맨날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일정하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면 혹시 자외선을 쐬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실내 근무도 있긴 하지만 제가 거래처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 볼 때도 있고 야외 현장에 자주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이상 밖에서 근무하는 날도 있고요. 그러시면 다니실 때 화장품은 커버력이 좀 강한 걸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모공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미도 생기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왜 요즘에는 모공 넓어질 때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쓰다 보면은 되게 진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걸 쓰면은 순간순간은 커버가 되니까 화장도 커버력 진한 거 찾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 쓰다 보면요 되게 네. 더 넓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네. 게 들어서. 아, 네네. 아, 제가 이 전화 주신 분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모공은 나이가 들수록 네.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원인은 젊었을 때는 피부의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네. 모공의 그 모양이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네네. 그 모공의 모양이 기운 타원형으로 변하게 되십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더 커지고 넓어 보이게 되시는데요. 네. 아직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나이에 의해서 그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진 원인보다는 네네.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이나 세안의 그 미흡함으로 노폐물이 모공에 점점점 쌓이면서 네. 모공이 넓어진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과도한 사우나나 네네. 운동으로 인해 그 땀의 분비가 많아지시면 모공이 확장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 방법 중에는 네. 따뜻한 물로 세안하신 후에는 네. 꼭 차가운 물로 마지막에 헹궈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예. 또 그 모공이 넓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각질층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그 묵은 각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피부의 표피 제일 바깥층에 위치한 각질층만 잘 제거를 해도 피부가 훨씬 그 깨끗해지면서 모공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모공은 표피 가까이 바깥에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모공이 그 넓고요. 네. 아래로 진피로 내려가면서는 모공의 깊이가 점점점 좁아듭니다. 아. 그러니까 각질만 잘 제거해도 훨씬 좁아져 보이시겠죠? 네. 예. 또 그 굉장히 피부가 칙칙해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그 모공 사이에 노폐물이라든가 먼지 같은 이물질이 끼면서 네. 그 제대로 깨끗하게 세안이 안 되신 피부로 있다 보니까 점점점 모공이 넓어지고 그 안에 노폐물들이 칙칙하게 비춰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각질 제거 제품 중에는 뭐 아하 성분 들어간 거, 그다음 효소, 스크럽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분은 각질이 좀 두꺼우시고 칙칙하시기 때문에 네. 어떤 종류의 그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각질 제거는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은 건가요? 너무 잦은 각질 제거는 네. 이제 피부에 주름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평상 주 1회가 좋으시고요. 네. 지성 피부이고 모공이 넓고 피부층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주 2회를 하셔도 무방하시고요. 네네. 단 건성 피부나 예민하신 분들은 주 1회 정도로 해주시면 좋으세요. 아, 네. 근데 선생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어떤 피부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나 또 네. 각질층이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종류의 그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네. 건성이시거나 예민하신 피부이신 분들은 네. 스크럽제처럼 물리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각질 제품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리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면도 아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이 높아지려면 네. 충분한 수면은 아주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원활히 시키고 몸의 모든 각 기관들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모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희 지금 피부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요즘 얼굴에 반점이 생겨서요. 아, 네.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얼굴에 반점이 생기셨다고요? 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얼굴에서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반점이 생겨서요. 네.
뭐 전혀 간지럽지도 않고 네네. 또 별로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네네. 왜 이런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선생님, 얼굴에 생긴 반점으로 고민이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러게요. 해결책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께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반점이 생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언제부터 생기신 거죠? 제가 반점이 생긴 거는요, 한 몇 년 전 정도 된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외출했다가 집에 오니까 갑자기 그냥 얼굴이 좀 이렇게 붉어졌고요. 네.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서는 그게 붉어졌던 게 막 울긋불긋하게 반점이 좀 생겼더라고요. 별로 가렵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전혀 뭐 오전이든 오후든 가려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 전혀 간지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근데 일단은 얼굴에 뭔가 이게 울긋불긋하게 반점이 생기니까 네. 좀 이게 피부병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신경이 좀 쓰여서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반점이 생기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점이 생겨져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반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근데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거나 하면 좀 더 빨개지고요. 네. 좀 온도가 좀 변하면 또 민감해져서 빨개져요. 도대체 이게 어떤 증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예. 그러면 머릿속에도 혹시 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머릿속에도 조금씩 생겼어요. 근데 만지면은 뭐 아픈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건 서너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몇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사실 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네. 제가 하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적은 있어요. 네, 네. 그 몇 년 동안 일이 좀 힘들어서 계속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저도 뭐 반점이 계속 뭐 생겼다 없었다 해서 병원은 가봤는데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뭐 별 특이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아토피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네. 아토피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술을 많이 드세요? 제가 평소에는 좀 술을 잘 안 먹는데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좀 한 번 이렇게 마시면은 좀 이렇게 폭음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뭐 술은 아주 가끔 먹고요. 네. 전 담배도 안 핍니다. 네. 지금 이분의 상담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인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도한 스트레스나 네. 스트레스. 과음으로 인한 네. 면역기 이상이 나타나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간과 위에 무리를 주어서 반점이 올라오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제 별로 눈에 띄지 않다가 피곤이 이제 쌓이거나 가음을 한 다음 날이면 네네네. 더 많이 이제 도드라지게 올라오게 되시는 거죠. 혹시 다른 병적인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도 다녀오셨고 아무 네.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네. 또 아토피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몇 년 전에 과도한 사업의 스트레스에 인하셔가지고 네. 이제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기보다는 네. 이전에부터 벌써 몸에 피로가 쌓이시면서 조금씩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우리 몸은 한번 면역이 깨지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병은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는 뜻인데요. 네. 제가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키셔갖고 네.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시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돌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에 띄게 사라지는 그런 좋은 반응도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운동도 좀 필요하시고요. 네네네. 몸의 순환을 돕고 그다음 가음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생각과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고민이 있으시면요.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가씨 때는요, 네. 굉장히 깨끗한 피부였는데, 네네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기미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아, 얼굴에 기미가 많이 생겨서 고민이시라고요. 네. 네, 선생님, 네. 출산 후 기미 문제를 문의 주셨는데요. 아, 어떤 그러게요.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가씨 때는 깨끗한 피부였다가 네. 아이를 낳고 나서 기미가 생기면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어느 한 부분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면 얼굴 볼 전체에 넓게 퍼져 있으신가요? 제가 주근깨인지 기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특정 부분이 아니라 볼 전체에 넓게 퍼져 있어요. 네.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요. 네. 그 얼굴 전체에 막 생겨서 걱정이에요. 네. 그 혹시 아이를 출산하신 이후에 피임약을 복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사실 임신 전에도 피임을 할 때 주로 그 피임약을 먹었어요. 네, 아이를 낳고 나서도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아이를 키우시면서 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신 편이세요? 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짜증도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특히 아이가 저희 낯을 많이 가려요. 아. 그래서 잠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네. 그럼 요즘 그 평상시에 기분은 좀 어떠세요? 네, 제 평소에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이 키우다 보니까 네. 힘들어 짜증만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틈이 나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입맛도 없어서 많이 처져 있어요. 아, 네. 혹시 그 비타민 C나 여러 가지 영양제를 좀 드시고 계신가요? 그 전에는 잘 안 먹었었는데 네. 몇 주 전부터 저 기미에 비타민을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 이후부터는 조금 먹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은 잘 바르고 다니세요? 사실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잘 못 바르고 네. 마트 가거나 뭐 밖에 나갈 때는 가끔 발라요. 그 혹시 몸에는 어떤 다른 증상이라든가 이러신 건 없으시고요? 제가 최근에 손발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네. 그리고 피곤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몸이 부어있다는 느낌이 자꾸 받아요. 그래서 네. 아무 이유 없이 배도 조금씩 아프고 아. 그런 증상도 뭐 기미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현재 네네. 이분은 힘든 육아로 인해 네.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몸 전체가. 예.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시면서 바이오 리듬도 깨져 있으시고요. 네. 기미가 생기는 그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구용 피임약 그 복용으로 인한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그리고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네, 네. 그 멜라닌 색소가 가다 분비되면서, 네. 기미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기미가 없어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네. 이제 그 저희가 어떻게 딱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여러 가지 비타민 C라든가 자외선 차단 크림을 잘 바르신다든가 영양제를 골고루 섭취를 하신다든가 하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미가 그 많으신 분들 중에 네. 대부분의 그 분들이 몸이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 하면은 네,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랫배도 차갑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손발도 차갑고 네. 몸의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네. 그게 햇볕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몸의 그 멜라닌 색소는 지금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해서 네. 과도한 그 멜라닌 색소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크림 정말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꼭 네. 발라주셔야 되고요. 네, 네. 우선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를 복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신데 일반적으로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요즘은 그 시중에서 약국 같은 데서나 이렇게 판매되는 또 비타민 C로만 된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거 어떤 것을 좀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비타민 C가 네. 다량 함유된 제품을 써주시면 좋으신데요. 네네. 그리고 비타민 C가 그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얼굴에 투여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가끔은 남편에게 그 아이를 좀 맡기고 네네. 잠시 외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네. 몸에 긴장이 되거나 네. 잠을 못 자면 기미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 우리 몸은 네. 긴장하고 잠을 못 자게 되면 네.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음. 네,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그 기미뿐만 아니라 몸 전체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위는 장꾸러기라는 말도 네, 있듯이 네, 네. 편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은 네, 네. 피부의 최고의 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좋은 상담 해주셨는데요. 고민 좀 풀리셨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TV 멘토링 톡톡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시간인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은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참 든든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 이야기, 라이프스타일 토크 시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아, 예. 요즘에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요. 네, 고민 많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선생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상담 한번 예, 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인지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생일 먼저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저희가 70년 2월 26일 새벽 3시입니다. 아, 그래요? 음력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현재 네. 부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네. 한정식 집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적자 상태라 열 내놓고 싶은데 매매도 잘 안 되고 네. 계속 이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장사를 하는 게 나을지도 궁금하고 어떤 쪽으로 장사를 해야지 저하고 잘 맞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다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네. 예,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사업하시기 참 힘드시죠? 예. 네. 아, 근데 요즘 본인한테 많이 참 힘드네요. 안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물론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집념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라서 또 자기한테 떨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라 성격적으로는 뭐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는 해 오셨을 수 있는데 본인한테 그 뭐 말 그대로 그 음식 장사 이런 뭐 특히 한정식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안 맞는 사주시거든요. 네. 예. 예, 근데 뭐 여태까지 어쨌거나 해왔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운을 봤을 때는 올해가 또 본인한테 약간 그 변동수가 있는 해는 맞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만 있다면 업종을 조금 바꿔서 해보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본인은 사실 이 밥 장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밤업소가 훨씬 더 어울리는 사주세요. 네. 예. 원래 이 사주가 낮에는 좀 힘을 못 쓰는 사주입니다. 네. 예, 햇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뭔가 수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네. 사주가 낮에는 좀 힘든 사주고요. 네. 근데 밤만 되면 뭔가 좀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흔히 하는 장사는 뭐 술장사, 또 여자분들 끼고 하는 그런 장사들, 뭐 유흥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사주가 사실은 여자분들을 좀 많이 끼고 하는 사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남자들을 뭐 상대하는 어떤 직종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좀 많이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원래 분명히 되니까요. 네, 지금 예. 그 매매가 안 돼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 아까 같으시던데 매매운은 사실 음력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이라면 지금 한 6월 정도, 양력으로 6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때 가서 매매운이 있으니까 잠시 좀 쉬셨다가,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올 12월 달 이후가 되면 찬바람이 좀 불게 되면 다시 본인한테 그 좋은 또 매매운이 또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파셨다가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배우자 운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분이세요. 지금 이 사주를 봐서는. 외모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신데, 네. 그 2월에 그 약간 보석 같은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 보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그 오행의 기운 중에서 가장 비싼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그 자존도 굉장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의리와 이런 거는 참 어린이 같은 건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자존심이 조금 세다 보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좀 칼같이 자르는 어떤 그런 칼날 같은 면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배우자 운을 봤을 때 네. 처음에 그 결혼하셨던 분이 사실 참 괜찮은 부인이셨어요. 본인은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제가 봤을 땐 그 부인이 참 괜찮았던 부인입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네. 어쨌거나 부인 자리가 본인 그 사주로 보면 이렇게 형을 맞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난 부인하고 물론 약간 이별수 같은 건 사실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한 부인을 찾기가 조금 힘이 들 것 같으세요. 네. 예. 그래서 특히 본인 성격에 조금 아까 문제가 된다는 게 나를 눌러주는 어떤 관성이 없으세요, 본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실 그 성격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좀 남을 배려해주고 네. 나를 참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관련된 부분이 사실 우리 역학에서는 관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 지금 관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내뱉는 스타일이십니다.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그래서 다른 분한테는 좀 비수가 돼서 이렇게 꽂힐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이 그건 좀 아시고 네. 약간 성격을 좀 개선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좋은 여자분이 들어오더라도요. 뭔가 연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근데 현재로서는 그 본인 사주가요. 그 뭐라 그래야 돼? 결혼을 사실 2번 하는 사주는 못 되십니다. 그래서 바깥에 뭐 친구처럼 만나시는 분은 생길 수 있을지언정 제가 보기엔 그 성격을 개선하기 전에는 다시 결혼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처자식 운은 본인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하지만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얼마든지 앞으로 또 몇 번 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업종을 좀 바꾸셔갖고 네. 일로서 뭔가 조금 돈을 버는 재미로 좀 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배우자 운은 아까 말씀대로 조금 본인 성격을 개선하시면 좋은 뭔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우리 집에 고3이 된 딸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딸의 진로 문제로 전화 주셨나 봐요. 네. 네, 지금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조금만 크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아까 따님 걸 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생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94년 네. 3월 7일 오전 10시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시가 어떻게 돼? 태어난 시가? 오전 10시요. 아, 오전 10시요? 네. 사주가 참 예쁘네요. 따님이라 그러셨죠? 네. 예. 말 그대로 그 요조숙녀의 사주신데, 뭐처럼 말 참 기분 좋은 사주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따님 사주가 그 시암탉 같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그 시암탉의 어떤 모습을 그려지는 네. 비유가 조금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사주가 이 따님 사주가 네. 약 변강격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신약한 사주를 본인의 어떤 그 힘으로 이렇게 강하게 만든 사주예요. 그래서 참 똑똑한 사주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따님 사주에 그 흉살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 그 8글자 중에서 길신도 있고 흉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많은데 이 흉살들을 잘 화합을 해서 아주 길한 쪽으로 잘 모아둔 사주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봐도 좀 굉장히 귀티가 나요. 따님이 어디 나가면 좀 귀티가 난다는 얘기 많이 안 들으시나요? 예, 이쁨은 많이 받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쁜 얼굴은 아닌데 네. 굉장히 뭔가 사람이 깨끗하면서 귀티가 나는 얼굴이십니다. 용모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아까 궁금하신 게 학업적인 문제 같은데 네. 네,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 궁금하신지? 우리 애가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네. 수능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을지 내신은 그런 대로 잘 나오는데 네. 수시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시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지 어떤 쪽이 운이 더 좋은가 해갖고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거는 특히 전반적으로 우리의 평생 사주를 알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특히 문서운이나 학업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문서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집 등기를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문서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주로 이제 흔히 이제 계약서 이런 거 도장 찍을 때 우리가 이제 문서운이라 그러는데 그런 운들과 더불어서 또 문서운이라는 거는 어릴 때는 이제 학업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업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따님이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는 경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또 인수가 합의되어 있는 사주다. 제가 본 국립대학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네. 국립대학교 하나뿐이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신데, 네네. 약간 그 수시하고 지금 정시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얘가 원래 전반적인 운으로 봐서는 분명히 학교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땐 그 돈을 좀 받고 가는 이 과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이라는 건 얘들한테는 장학금이겠죠, 그죠? 네. 장학금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사실 수시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달눈으로 봤을 때 얘가 음력 8, 9월 달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시가 보는 우리 계절이 사실 뭐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1월 달보다는 네. 양력으로 제가 보기엔 한 8, 9월 달이 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수시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얘가 지금 원래 또 일지가 합의되는 그 시기라 제가 봤을 때 외국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 때문에 외국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을 가실 수도 있고 네. 뭐 기타 이런 운들이 원래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그 대학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원체 그 인수운이 좋으셔갖고 네. 공부 자체를 굉장히 그 운 상관없이 이런 애들은 사실은 잘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 고수시 운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넣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네. 아까 뭐 전반적인 그 전체 사주를 조금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시암탉 같은 사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네. 내 스스로가 이렇게 굉장히 중심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항상 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좀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을 들어가도 이런 사람 늘 필수 요건에 들어가시는 분,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약한 기운들을 합해서 뭔가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기격 사주가 사실은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내가 늘 좀 대우받고
네, 좀 네. 본인 스스로도 네. 또 이렇게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이런 사주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사주입니다. 따님 하나는 정말 잘 놓으신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서운이 아까 제가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나중에 시집을 가더라도 네. 이 집안에 꽃이 만발해 있는 사주세요. 이 사주가. 그래서 넓은 정원에 연못도 끼고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네네. 그런 문서운이 좋다 보니까 여러 채 집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드는 사주예요. 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고민 좀 네. 해결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시면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아니 제가 공부를 좀 하는데 네. 그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공부하는 도중에 고민이 많아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네. 선생님과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시느라 애 먹는데 결과가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일단 생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1974년 4월 10일 네. 예, 새벽 4시 출생입니다. 새벽 4시요. 예, 예. 예. 예, 어떤 게 좀 궁금하신 거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행시 준비하다가 아, 네. 네. 예, 3년 전 정도에 이제 그만두고 네. 예, 어학 공부 중인데 영어만 마스터해서 학원 일 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네. 실력도 늘지 않고 제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더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게 제 길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공부를 그대로 해야 할까요? 참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공부 같은데요. 네. 공부 좋아서 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태까지 지금 이 나이로 봐서는 지금 38이신가요? 굉장히 몇 가지 공부를 하셨더라면 정말 뭐 여태까지 그럼 직장 생활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공부만 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주가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공부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 사주가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신강, 신약을 많이 논하는데 신강한 사람들은 사실 공부하라면 절대 안 해요. 못 해요. 네. 재미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신약한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그 신약한 걸 조금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인수라는 그 기운을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인성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공부고 내 네. 어머니고 종교생활 뭐 기도 이런 게 다 우리가 이제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그런 역할들이 좀 보충이 돼 줘야지만이 내가 신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자체도 늘 좀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예. 물론 이제 직장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분들은 좀 박식하죠. 예, 네. 굉장히 좀 박식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에 드신 게 좀 많습니다. 박학다식 하시는데 그게 이제 직장으로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직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장운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본인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공부를 행시 쪽을 공부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예. 방향을 턴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런 사주를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저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아니라 네. 어머니께서 네. 어디 가서 이제 보시면은 네, 전 공무원 사주라고 네. 공부하면은 공무원 된다 해가지고 이제 믿고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네. 그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네. 예. 본인이 이렇게 듣고 싶은 대답을 안 주고 제가 이제 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약간 마음의 상처를 또 네.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성향이 어떠신가 하면 옛날부터 뭐 쭉 우리가 내려오는 그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사자 들어간 어떤 직업들, 의사, 판사, 검사, 뭐 교사, 선생님, 약사 이런 직업들은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선호를 하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그 사주가 이제 그런 격으로 짜여져 있으면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쪽 길이 아닌데 그쪽 길을 가게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겨서 결국은 그 자식을 약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그건 정말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일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게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직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수많은 직업들도 참 많은데 네. 굳이 그런 약간 보수적인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것만 좀 고수를 하시겠다는 부모님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근데 네. 다행히 그쪽하고 맞으면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공직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듣기 좋은 소리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분은 장관감이야, 뭐 판사감이야 네, 이렇게 네. 말하면 우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은 저도 일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아. 이분같이 공직 사주도 아닌데 네. 계속 그 공부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시행착오를 지금 계속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방향을 참 트신 게 잘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공직에 만약에 들어갈 운이었다면 이분은 20대 중반에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미 그걸 시기적으로 놓친 상태고 네. 지금 38세나 됐는데 네. 38세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어학 쪽으로 잘 풀어서 나가시면 네네. 제가 봤을 때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네. 특히 또 이 아까 제가 말한 박학다식하신 분이라서 네네. 물론 어학도 괜찮지만 다른 걸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의학 쪽으로 관련된 그 교육 사업을 하시면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주세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항상 그 외국인들과의 연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방팔방 뛰어다니셔야 되는 사주신데 네네. 지금 38세가 될 때까지 지금 이게 공부만 하신다고 이게 책상 앞에 앉아 계셨으니 얼마나 네.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봤을 때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긴 사주인데 네.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지금? 지금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심장에 굉장히 열이 좀 많으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타고난 기운은 큰 바닷물 기운을 타고나셨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지지 전국이 전부 다 화기운에 관련된 기운들이라 늘 좀 그 심장이 좀 불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 불이 많으면 이게 네. 우리 진액을 자꾸 말리다 보면 호흡기 쪽, 기관지 쪽이 굉장히 메말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병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이분은 참 과외에 잘 눌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잠도 푹 못 자는 그런 사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학원 사업이나 교육 사업 쪽은 괜찮으시니까요. 네네. 그런 쪽으로 잘 좀 풀어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 사주가 한 가지를 파고들면 끝까지 어떤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서 뭐 어학이면 어학, 뭐 경영이면 경영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떤 시운도 좀 받쳐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운 쪽으로 봤을 때 이분이 사실 원래 남의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주는 못 되십니다. 네.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직장운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공부 자체를 하시는 거는 유지를 하시고요. 네. 원래 직장운이 있다 보니까 원래 4월, 5월 정도에 가시면 그러니까 음력입니다. 음력 4, 5월 달에 가면 직장운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그 운이 사실 좋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마음에 드는 직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일단 조금 경륜을 좀 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네. 자기 어떤 뭐 경력이라든가 연륜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직장운이 들어오더라도 들어가시는 건 들어가시는데 네.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옮길 가능성도 사실은 있으세요. 네. 하지만 내년에 옮길 가능성이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내년 문제고 네. 원래 일단 그 들어갈 운이 있으시니까요. 네. 4, 5월 달을 조금 겨냥해서 조금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본인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자 운은 되게 좋으세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직장을 구할 게 아니라 네. 장가부터 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감사합니다. 사주가 그 초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뒷바라지하는 사주시고 네. 중년에 가서는 내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형제 뭐 누이라든가 누나라든가 여동생이라든가 이런 도움으로 또 살아가는 사주고 네. 결혼하게 되면서부터는 또 그 처가의 도움으로 처복으로 아. 이 사람은 좀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여자가 굉장히 이 사주는 좀 잘 들어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뭐 직장도 직장인데요. 네. 연애를 빨리 해서 네. 그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일 것 같으세요. 네, 참고를 하시고요. 예. 일단 극신약 사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강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 사주는 다른 거야 뭐 직장운이 들어오고 또 나중에 돈 벌 운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네. 안 되는데 너무 사주가 신약하다 보니까 늘 건강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도 챙기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과 열애장명원 천세원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ARS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